범죄도시 3는 익숙한 맛의 영화입니다. 국내 배드에스 캐릭터인 마동석의 이미지를 굳혔다고 볼 수 있는 범죄도시 시리즈는 악당들을 때려잡는 마동석과 동료들 그리고 매력적인 빌런들이 빛나는 국내 대표 액션 영화 시리즈이기도 하죠. 헐리우드로 따지면 분노의 질주 시리즈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익숙하지만 그 맛을 알고 있어서 다시 찾는 그런 영화인 거죠. 그러나 앞선 시리즈의 성취와는 별개로 이번 범죄도시 3는 수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졸작은 아니지만 앞선 범죄도시 1, 2 때보다도 수준이 낮은 자기 복제에서 그쳤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액션 영화는 세고 셌으며 단점들 또한 관람하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범죄도시 3의 성공으로 인해 활력을 찾은 극장가의 모습은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면서도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든 작품들은 아니지만 범죄도시 3의 성공은 즉 최근 국내에서 개봉했던 작품들이 이런 평범한 재미조차 주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1년을 조금 넘기고 다시 돌아온 범죄도시 3, 조금 이르게 돌아온 마석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범죄도시 3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관객에게 전할 수 있는 재미나 감정 등은 다소 한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화마다 지닌 스토리나 캐릭터 등은 조금의 변주는 있지만 전형성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죠. 특히 특정 장르의 영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포, 액션, 코미디 등 장르의 공식이 명확한 영화일수록 신선한 영화를 만들기는 매우 힘들며 감독은 클리셰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다가 그저 그런 양산품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죠. 그리고 범죄도시 3는 딱 그런 적당하고 익숙한 재미를 주는 점에서만 성공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도시 3의 초반 흥행의 이유는 시리즈의 이름값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감, 뻔하지만 아직은 볼만한 마석도의 액션, 몇몇 배우들의 열연 덕분이지 잔인하게 말하면 곧 미천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토리나 개그, 캐릭터 측면의 조악함을 가릴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줄거리를 살펴보죠. 영화는 인천 항구 마약 제조 현장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일본 야쿠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조직인 이치조 구미의 강력한 마약 하이퍼를 국내로 빼돌리고 있는 중이었고 입막음을 위해 숨어들어온 경찰을 주성철이 살해합니다. 작중 사건이 마약을 둘러싸고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후 이어지는 것은 금천구 강력반에서 광수대로 넘어간 마석도입니다. 시리즈의 전통대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이 등장하고 마석도는 이들을 호쾌하게 주먹질로 이른바 참교육을 시전하죠. 1편에서는 조선족, 2편에서는 정신병자, 이번에는 묻지마 폭행범인 것이죠. 이후 광수대에서도 마석도는 특유의 전투력과 감각으로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반장 장태수는 경찰은 실적이 전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니 마석도가 짧은 기간 내에 팀의 중심이 되는 것은 나름 타당하게 보여 크게 어색한 부분은 없죠. 이후 뉴스를 통해 호텔에서 젊은 여성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광수대 팀은 황급히 출동하고 부검을 통해 본 사건이 단순 실족사가 아닌 하이퍼와 관련된 살인사건임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하이퍼의 출처가 되는 클럽에 잠입 취재한 마석도는 대대적인 단속과 체포에 나서게 되죠. 한편 주성철은 중국 마약 밀매당과 접촉하여 대량의 하이퍼를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이치조 구미 회장 측에서는 하이퍼가 빼돌려지는 것을 알게 되어 주성철과 한국 지부장 토모를 붙잡기 위해 살수 리키를 보냅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전작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흘러가는 과정 등은 장소와 인물이 바뀌었다 뿐이지 거진 동일하고 범죄도시 시리즈를 챙겨본 관객들은 기시감을 느낄 부분이 많죠. 여전히 강력한 마석도를 필두로 범죄 현장을 일망타진하고 취재를 통해 다시 단서를 얻는 틀은 여전합니다. 범죄도시 특유의 이 같은 흐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덜 유려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스토리 자체에는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마석도 특유의 액션이야말로 범죄도시의 가장 큰 장점인 만큼 마석도의 액션씬의 비중은 클 수밖에 없고 다소 간단한 이야기 진행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간단한 진행조차 어색하게 보일 만큼 장면들은 반복되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단점이 크게 부각되는 것은 영화의 중후반부 하이퍼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토모가 숨겨놓은 하이퍼의 행방을 불지 않자 리키는 토모를 죽이고 주성철과 마석도, 리키는 각자 하이퍼를 먼저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이퍼를 찾는 것은 마석도 일행인 만큼 크게는 3개의 세력이 나오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마석도입니다. 문제는 마석도가 단서를 모으고 행방을 찾는 추리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장점이 두드러지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또 관련 인물을 제압하고 주먹으로 고분고분하게 만든 뒤 단서를 내놓으라는 식의 진행을 반복하고 정말 추리가 필요할 때는 거진 우연의 일치에 기대고 있습니다. 불편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범죄도시 3와 달리 전작에서는 장첸이나 강해상이 사건을 일으키면 이를 마석도가 쫓는 추적극에 가까우기 때문인데요. 장첸이나 강해상을 주축으로 범행이 일어나면 이를 마석도가 간발의 차로 따라잡는 스릴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진행에도 몰입이 될 수 있던 것이죠.
즉 몰입감을 위해서 범죄도시는 적절한 빌런들의 행동과 이에 따른 마석도의 추적이 배치됐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 범죄도시 3는 왠지 모르게 시리즈 중 가장 붕 뜬 것 같은 이질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름만 범죄도시지 마치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할까요? 이런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이유는 가벼워진 영화의 톤도 항목합니다. 이번 영화가 특히 가볍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단연 늘어난 코미디의 분량 때문이겠죠. 저는 코미디 분량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범죄도시에서 관객들이 기대하는 것은 분명 마석도의 화끈한 액션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마동석만이 가능한 특유의 주먹 개그도 있기 때문이죠. 진실의 방이나 전변호사로 대표되는 개그가 한동안 유행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과 동시에 웃음을 전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범죄도시 3의 개그는 정말 수준 이하라고 할 만합니다. 정확히는 관객의 개그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웃긴다는 것은 굉장히 치밀한 기획을 바탕으로 예상치 못하게 허를 찌르는 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말한 전작 주먹 개그의 오마주가 과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도 전반적으로 영화는 너무 구시대적이고 뻔한 개그들을 남발합니다. 처음 마동석과 광수대 팀들이 전화를 받으며 장태수 반장을 은근슬쩍 골려먹는 공진단 개그부터 주성철에게 실수로 중국집 명함을 주는 장면 등은 정말 너무하다고 할 만합니다. 이런 제 의견에 아마 나는 범죄도시 3가 재밌었고 영화관에서도 웃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범죄도시 3의 개그가 재밌었다는 분들은 10중 8구 새롭게 등장한 초롱이라는 인물 때문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일명 문신국밥 돼지축 유형의 중고차 딜러의 속성을 합한 초롱이는 이번에 장이수가 등장하지 않는 만큼 그 빈자리를 허전하지 않게 채워주고 있죠. 이번 범죄도시 3에서의 대놓고 개그캐는 초롱이와 김양호인데 초롱이 쪽이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죠. 저도 초롱이가 등장하는 장면들은 너무 좋았고 몇몇 장면들에서는 크게 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초롱이의 개그 자체가 신선했냐고 묻는다면 그것에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초롱이를 연기한 고규필은 그 전에도 작품과 별개로 코믹 연기에 굉장히 능한 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규필의 퍼포먼스가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관객들은 웃음이 터질 수 있었던 것이지 개그 자체를 보자면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개그를 자제해야 할 순간에도 끊임없이 치고 있으니 본 사건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분명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범죄도시가 진지해져야 할 순간에는 그 진지함을 잃지 않았기에 범죄를 그렇게까지 가볍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집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그의 분량과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을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범죄도시의 사건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진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편의 전작에서는 가리봉동 차이나타운 흑사파 사건과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 사건이 모티브가 됐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범죄도시 3에서는 2016년에 발생한 112kg의 필로폰 대량 밀수 사건을 각색한 것이죠. 더욱이 마약 관련 사건은 우연찮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욱이 실제 사건에도 야쿠자가 개입이 됐다고는 하지만 범죄도시 3에서 묘사되는 야쿠자는 너무 판타지스럽기에 더욱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식칼이나 회칼도 아닌 일본도를 휘두르는 찰수라니 과장이 좀 심했죠. 메인 빌런의 카리스마와 존재감도 문제입니다. 아마 의견이 갈릴 개그 파트와는 달리 이번 주성철이 시리즈 최종 빌런으로서 가장 좋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부정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 주성철은 좋지 못한 캐릭터죠. 겉으로는 젠틀해 보이지만 막상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있는 대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점은 강해상을 닮았고 보스로서 조직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장첸을 연상시키는 캐릭터이지만 솔직히 두 부분 모두 두 캐릭터와 비교하면 매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성철은 지능캐도 힘캐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라는 것입니다. 주성철이 이처럼 망가진 캐릭터가 된 것은 전작의 빌런들의 행동과 능력은 그대로 따라한 채 나름 개성을 붙이기 위해 경찰이라는 설정을 갖다 붙였기 때문입니다. 주성철은 경찰, 심지어 마약범죄 수사대의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이 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마석도와 처음 마주할 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다라는 티를 너무 내고 경계를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주성철은 그보다 훨씬 마석도에게 친근하게 굴고 자신의 미치를 이용해 전략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석도에게 적당히 협조하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가짜 정보를 흘리는 식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며 경찰이라는 기믹을 활용했다면 훨씬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대부에 나온 명대사인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아도 주성철은 마석도와 척져서 좋은 점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주성철의 멍청한 행동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의 증거를 같은 수사대의 경찰들에게 대놓고 파기하라는 명령을 하거나 몇 번이고 본인 부하들을 데리고 부대포로 경찰을 습격하는 것 등 말 그대로 뒤가 없는 행동투성이죠.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역시 중국 마약 밀매상과의 두 번째 거래에서의 행동을 꼽고 싶습니다. 하이퍼 거래를 다음으로 민 다음 주성철이 결국 하이퍼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중국 밀매상과 정면 대결과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정황상 무모하다 못해 팀이 전멸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중국 밀매상을 쓰러뜨리며 주성철이 이렇게 독하고 전투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예측되나 해당 장면에서 주성철은 그 판단력 때문에 몇 명을 때려 눕히던 전혀 위험하거나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되려 궁지에 몰린 생쥐가 겨우겨우 한 번 더 목숨을 부지한 것 같은 인상을 주죠. 심지어 거기에 있는 마약 밀매상들을 다 쓰러뜨렸으면 그냥 돈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굳이 폼을 잡으면서 거래는 반드시 할 것이다 이러는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성철이 계속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는 행동을 거듭하는데 더욱이 옆에 있는 부하들은 경찰서에서 팀장을 형님이라 부르며 충성을 다하니 관객들은 더욱 환장을 누르신 거죠. 이런 단점들 외에 좋았던 부분은 액션적으로 마석도의 스타일이 확립될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1편에서 뺨을 있는 대로 후려갈기는 피지컬을 이용한 막싸움을 보여줬다면 2편에서는 리버블로우 등을 비롯해 타격기가 돋보였고 이번에는 완전한 복싱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리키의 부하들이 보여주는 전투 스타일도 MMA 기술 등 보는 맛이 있었죠. 그 외에 짚을만한 점들은 짧게 등장하는 이치조구미의 회장역을 맡은 쿠니무라준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점과 광수대의 화력이 전무하다시피 하며 마석도와 케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석도가 광수대에게 맨날 늦게 와라고 하는 대사는 오히려 관객들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현재 범죄도시 4의 촬영이 종료된 시점 공개된 정보에서 관객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이버 수사대 여영사 이주빈이 맡은 한지수 역할과 역대 순수 전투력 면에서 가장 강할 것이라는 김무열이 맡은 백창기입니다. 현재 관객들이 이처럼 새로운 요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도시의 다소 정형화된 스타일에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다음에는 범죄도시가 처음만큼 신선한 재미를 가져다줬으면 싶습니다. 범죄도시 3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족한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